왜 등산이 비크문할까요? 정말 등산은 부인할 수 없는 비크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등산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어요. 이게 언제 생겨났냐면요, 1786년에 알프스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성실한 스위스 제네바에 사는 학자가 프랑스에 있는 샤머니 쪽으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가지고 브레방이라는 그 언덕에 올라갑니다. 바람이 부는 언덕이라는 뜻의 공원입니다. 한 2000m 정도 되죠.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니까 아주 하얀 빛으로 빛나는 멋진 산이 있었어요. 바로 몽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소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 저기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죠? 가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도 올라가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몽블랑은요. 그래서 이 드소시르가 샤머니 내려가가지고 방을 붙입니다. 몽블랑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그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1786년 8월 8일 날 드디어 인간이 몽블랑을 올라가게 됩니다. 미셸 파카르와 작발마라는 두 사람이 몽블랑 등정에 성공합니다. 그게 1786년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또 다른 산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산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녔죠. 카르타고 명장 하니발이 피레네 사막과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나폴레옹도 넘었죠. 그리고 양치는 목동과 또 수종을 채취하는 업자들과 새와 나무와 꽃을 연구하는 학자들, 물론 산을 찾았죠. 하지만 1786년 그 이후로 인간은 도전과 극복이라는 산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산은 생활 속의 산이었던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등산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로지 꼭대기를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진이 오른쪽 사람이 작발마고 왼쪽 사람이 드소실. 드소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험심과 탐구심과 또 도전 정신, 극복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했던 몽블랑 초등의 굉장한 조력자였고, 또 그렇게는 작발마는 그걸 실행에 옮긴 위대한 탐험가였죠. 여기가 발마 광장이라고 하고 드소실 광장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 저 손끝에는 바로 몽블랑이 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등산, 클라이밍이 비급 문화이냐? 이거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굉장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제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강의를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 20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못 배우고 하면 헤엄입니다. 배우고 하면 뭘까요? 수영입니다. 헤엄은 하면 할수록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배웠기 때문에 자긍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단군 이대로 새마을 물 빼놓고 이렇게 한 가지 아이템에 몰두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등산이죠. 2천만 명이 다닌대요. 2천만 명이 즐기는데 교육이 없어요. 있긴 있죠. 등산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등산학교 교육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등산은 도전과 극복이고 기록 경신이고, 이거는 선수의 이야기인 거죠. 일반 사람들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가는 산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상실감, 좌절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부분이에요.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는 과연 뭘 했느냐? 히말라야 식사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70년대에 못 먹고 못 살 때 종합상사가 지금 존재합니까?
산이죠. 감성에 충만한 산. 그 산을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786년 언제였냐? 바로 우리나라 정조 10년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겸재정선의 유명한 그림 단발령 망금강이라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단발령이 딱 올라서면은 본격적으로 금강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왜 단발령이냐? 여기를 올라서면은 머리를 깎고 싶대요.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단발령 망금강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겸재정선은 이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거는 서양의 산이 아닌 우리의 산입니다. 빡빡거리고 올라간다는 등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 같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듯 들립자를 써가지고 입산이라는 개념을 피력하는 거죠. 그렇죠. 1786년에 몸져 누운 어머니를 위해서 약초를 겨루간 손이가 있었을 거죠. 그리고 차가운 구두를 덮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간 도리가 있었겠죠. 그때 산은 정선의 산이었던 거죠. 선비는 항로를 연구하고자 산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탐구의 산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숲길을 걸어가면서 폭포를 바라보면서 먼 고을을 바라보면서 사색과 명상이 담기는 그런 산이었겠죠. 창을 하는 사람은 득음의 경지에 올라서기 위해서 폭포 밑에서 목을대를 높였을 간절함의 산이었죠. 이 산이 어느 날 갑자기 등산이란 문화 때문에 광풍에 휩싸여가지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다가다 안 되니까 이제 옷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입어야 되느냐? 그 브랜드가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등산화가 산행을 잘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엄청나게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기능성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능성이 무슨 우스울까? 산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넘어졌어요. 남자분이 그 여성분을 이렇게 들고 딱 가보니까 옷이 고급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기능성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처음 아셨죠? 그 옷이 좋아야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자기 고향 효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봐줘야 사는 거예요. 봐주는 재미로 사는 거죠. 1786년 정조 10년에 어떤 사람이 북한산을 2시간 만에 올라가고 지리산을 1시간 만에 성산지로 올라가고 이런 도전과 극복 기록의 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산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선의 선자를 보십시오. 사람인데는 몇 산자. 예로부터 사람이 산에 간다는 건 신선한 노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신선한 노임이 어느 날 갑자기 변질된 거예요. 쉴 숫자 보세요. 사람이 나무에 길이 있으면 휴식이 된다는 거죠. 이 오명을 모르는 거예요. 영문학 박사인 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입산이란 말이 영어로 뭐야? 어때요? 입산이란 말은 우리 고유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이제 등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입산해야 됩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창의력은 더 빛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행복의 오는 패턴이라고 하죠. 뭘 도전하고 극복하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숲길을 걸어갈 때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듯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쩜 저에게 딱 맞는 이런 그림을 정선 선생님께서 그려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